자, IT 이코노미다. 금요일의 남자. 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남자. 네. 자, 뭐 하여튼 타이틀은 아직 오르지 않은 핵심 소부장 핵심 종목 이건데 요거 나누기 전에 IT 쪽에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죠. 배당도 삼성전자. 네, 맞습니다. 뭐 그 밖에 기업들 중에 혹시 장사를 좀 잘해서 이익이 나서 배당을 조금 잘해주는 기업이 없을까요? 좀 작은 회사들 중에서는 네. 좀 이제 삼진 같은 삼진 같은 회사들이 뭐 배당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카메라 모듈 회사들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요? 이게? 예, MC넥스, 뭐 파트론, 예. MC넥스도 최근에 이제 배당을 많이 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얼마 주는데요? 이번에 500원. 500원? 네네.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한 1.6%? 뭐 1.6%. 네, 한 1.6에서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배당을 아마 이익 상황이 좋다 그러면 배당을 더 늘릴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이런 회사들 볼만합니다. 그래요. MC넥스? 네네. MC넥스 우리 항상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네. 37,000원 정도 하네요. 네네. 근데 500원 배당 준다고요? 네네. 그러면 뭐 대충 시점을 봐서 조달금리 빼고 이자 빼고 괜찮겠네. 네. 네네. 이익을 많이 내니까 그렇게 그렇죠. 해주는군요. 네. 작년하고 뭐 올해 업황이 뭐 그래도 코로나 타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익 상황이 괜찮은 거고요. 내년에도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내년에는 자율주행차 쪽에서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사실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뭐 공개하기가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네네. 있어서 아무래도 좀 너무 훌륭한 고객사들이라 NDA가 되게 비밀 협약이 되게 타이트합니다. 그렇죠. 페널티도 굉장히 세죠. 네네, 맞습니다. 알았어요. 네. 나중에 뭔가 좀 포착되면 대표에서 한번 좀 모셔놓고 또 네네. 들어보자, MC넥스는. 자, 그러면 오늘 순서대로 소부장 핵심 기업 아직 안 올랐어. 어떤 기업이죠? 뭐. 네, 제가 다시 그 패자부활전의 마음으로 메카로 가지고 왔습니다. 메카로. 네네. 네, 메카로. 메카로도 참 무거워. 이상하게 무겁네. 저희도 한번 다루긴 했는데 네. 제가 다루는 것보다는 더 내공이 깊은 우리 이영수 대표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반도체 소재 부품 개발 기업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는데 네네. 뭐 좀 더 추가적인 그 풀이가 필요합니다. 네네. 네, 풀어보는 거 해주세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요. 네. 디램을 생산할 때 어떤 그 증착이 있잖아요. 네. 증착을 하려면 이제 방막 코팅을 해야 되는데 그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머티리얼. 네네. 그걸 이제 전구체라 그러거든요. 전구체. 우리가 네. 전구 이건 아니고. 네네. 네, 프리커서라 그럽니다. 프리커서? 네네. 이게 이제 약간 일본식 한자어라서 네. 전구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웨이퍼에 열 처리하는 부품하고 있습니다. 히터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 웨이퍼 이제 300mm 웨이퍼에 골고루 열이 전달돼야지 어떤 산화막도 제대로 입히고 증착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열 처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구워야 되는 건데 네네. 열처리. 뭐 네네, 쉽게 맞습니다. 얘기하면은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세라믹이나 실리콘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반도체 웨이퍼에 네네. 실리콘이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과거에 우리가 도공들, 네. 가마, 도자기 굽듯이. 그렇죠. 도자기 굽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됩니다. 뭐 정경민 차장은 그걸 쥐폭에다가 비벼놓고 자꾸 꽂다 뺐다 하는데 네네. 뭐 개인적인 성향들이니까 네네. 갔나 모르겠네. 네. 하여튼 그래서 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것을 하는 게 이제 히터블로 네네. 그 위에다가 이제 증착 여러 개 뭐 네네. 해야 되는 것들 보통 산화막도 해야 되고 네. 이제 금속 이제 방막도 입혀야 되고 막 이런 것들 하는데 네. 그걸 하기 전 과정에서 네. 이제 전후 과정에서 이제 열 처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처리. 네네. 하여튼 그 재료들 때 네네. 하는 게 이제 프리커서, 네네. 전구체라는 네네. 거. 요걸 하는 회사가 지금 메카로. 네네. SK트리캠은 뭐예요? 이거? 이제 그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프리커서 쪽이 되게 잘하는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상장을 했거든요. 2018년 실적만 봐도 영업이익률이 30-40% 정도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SK 머티리얼즈 이제 자회사로 이제 SK 트리캠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SK 머티리얼즈하고 이제 일본의 트리캠이라는 회사가 이제 합작을 해서 이제 이 전구체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메카로가 좀 작년 올해 좀 어려워진 겁니다. 네. 히터블록 쪽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주력 사업인 프리커서 쪽이 이제 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내려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굉장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아직 업체별로 이렇게 네. 묶어가지고 하는 네네. SK 하이닉스 쪽으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좋아지는 거죠?
일단은 이제 저기 전구체 쪽이 내년에 이제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한데요. 네. 대만 쪽에 좀 괜찮은 고객사를 뚫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비공개 정보라서 그래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그러면 안 없는 거고요. 되는데? 예. 네. 아마 회사에서도 준비가 되면 공시가 나올 텐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업계에서 파악한 거라서 네. 이제 대만 쪽에서 이제 디램 업체에다가 19나노 공정에 이제 신규 머티리얼을 납품하는 거고요. 네. 기존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이제 독점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는 ZM40라고 해서 이제 SK 하이닉스 20나노 중반대 공정 디램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네. 이제 대만 쪽에 들어가는 거는 19나노 공정이고 이게 이제 같은 재료를 그 대만에 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반도체가 같은 그 디램이지만 그 공정이나 머티리얼이 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신약으로 치면 파이프라인이 새로 하나 생겼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내년에 이제 매출이 한 150억 정도 신규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시 정리해서 단독. 이거 단독입니다. 예, 단독입니다. 보도 한번 때리고 갈까요? 네, 단독 때리고 때리고 되게 비싼데 기자를 하셨으니까. 네네. 야, 그거 뭐 이렇게 스무스무하게 또 구렁이 담듬듯이 얘기해버리고. 아, 네, 이게 좀 분위기를 잡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네. 대만 업체. 네네. 알았어. 네, 히터블록 쪽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되게 특이했던 게 최근에 그 전구체 공장 신공장 캐파를 한 1.5배 증설을 했었습니다. 네. 그 충북 음성에다가 왜 증설을 했을까? 하이닉스 쪽 영업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렇지. 네, 그거를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회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 예, 업황도 안 좋은데 그렇게 거기다 뭐 투자할 아파트 이유는- 질 것도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주력 사업에서 턴어라운드 기대된다. 네. 이 내용을 한 번 더 풀어본다는. 네. 히터블록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내년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공연하게 얘기 네네. 많이 했죠, 저희가. 반도체 장비 쪽 굉장히 투자 많이 할 거고 디램, 낸드, 시스템 반도체 다 열처리 필요하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이제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거든요. 히터블록 쪽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우리가 뭐 더 추가적인 설명도 필요 없을 텐데요. 전구체 쪽이 이게 이제 BP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익이거든요. 네. 소재라는 거는. 네. 그런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 보면 약간 1,000억 정도 매출했을 때 이익이 한 330억 정도 났어요. 330억. 네네. 마진율이 좋네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725억 정도인데 87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기본적으로 BP가 한 650억에서 600억 후반대 정도구나. 그 위로 넘어가면 다 이익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올해는 이제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이 많이 붙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면 프리커서 쪽에 매출이 신규로 붙은 버리면 지금도 사실은 BP 이상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이닉스 쪽이 안 좋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그쪽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중국 공장이 이제 메인이거든요. 이 회사가 납품하는 그 우시 공장이 메인인데 거기 네. 재고 상태가 굉장히 이제는 재고가 거의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이닉스도 아마 우시 쪽에 신규로 아마 소재를 재고를 쌓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 쪽도 좋아지는 데다가 대만의 신규 이제 고객도 확보되는 이런 아주 좋은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차트 보면 다 신고가거든요. 근데 이 회사 아직만 쩔어 있습니다. 자, 기존 사업이 네네. 이렇게 잘 돼요. 네네. 네. 자, 이제 신사업으로 넘어가야죠. 네네. 뭐 동력 엔진을 달아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이슈가 있었어요. 네네. 유닛 테스트가 가장 주목을 받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진짜 히든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그렇죠. 메카로 네.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아까 맞습니다. 이제 증착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조금 변형시키면 코팅할 수 있는 건데 네네, 그렇죠. 얇게 코팅해가지고 유리창에다가 이제 그 태양 전지로 가면은 근데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도 뭐 조금 털었댄다 얘기를 했지만 네네. 그 고열에 약하고 네네. 그다음에 습식에 약해서 네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코팅을 하는 거. 네네. 아 이건 어려웠다. 네네. 제 본인이 네네. 해줘요. 일단 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 소재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렵죠. 네, 이게 1839년도에 이제 그 레프 페로브스키라는 이제 그 광물학자가 네. 우랄 산맥에서 처음 발견한 겁니다. 오. 그래서 이제 이게 태양광 차세대 신소재로 많이 주목받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이쪽 기술에서 앞서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옛날 러시아가 되게 그 90년대 후반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막 헐값에 자산들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때 이제 그런 기술들을 되게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그 페로브스카이트 쪽에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을 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태양광 산업이 무르익으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되고 있는 거고요. 저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메카로가 특허 출원한 것들이거든요. 네. 지금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서 특허가 3-4개 정도 지금 출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등록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CBD 기술을 활용해서 네. 이 페로브스카이트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공정 기술 쪽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화학계산 증착으로 네네네, CVD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기존에 이 회사는 CIGS라고 해서 이제 그 연료 감음형 이제 태양 전지 쪽을 많이 해왔어요. 네. 내후년쯤에 이걸 이제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사실 그 CIGS 같은 경우는 광효율이 떨어집니다. 네. 두께를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극지방에서도 가동이 가능하고 오염에도 강한데 단점이 광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기존에 실리콘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다결정 같은 경우는 20% 초반대, 그 단결정 같은 경우는 20% 중반대까지 광효율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그 CIGS 같은 경우는 10% 후반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한 층을 더 깔아서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깔아서 네. 그러면 CIGS와 페로브스카이트가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파장이 달라요. 그럼 그 두 개를 합치면 광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그걸 템덤이라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걸 하네. 네, 좀 어렵습니다. 어렵긴 네, 한데 소재고요. 하여튼 네네. 이게 이제 한전하고도 조금 지금 같이 사업을 하는 거 네네, 많이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내년에 뉴스 플로우들이 나올 텐데요. 이런 네. 좀 이제 그 전력 생산 업체 뭐 그런 업체들하고 이제 MOU나 이제 그런 계약들이 나올 겁니다. 네. 인공태양 저걸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네. 많지가 네네. 않아서. 좀 인공태양 쪽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네. 회사가 이제 젠포일이라고 해서 그 이제 입자 가속기 있잖아요. 입자 가속기용 부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 그 핵융합 연구소 선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다가 납품한 실적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K스타라고 K스타. 해서 인공태양 최근에 세계 신기록 깼잖아요. 네네. 기존에 이제 1억도 가지고 9초가 세계 신기록이었는데 우리나라가 20초 기록을 깼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이제 K스타에 좀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장 산업이네. 네네. 그리고 이거 이제 젠포일이라는 게 전자를 증폭시켜주는 기술이거든요. 네. 한 개의 전자를 한 100개씩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산업이나 의료나 이런 쪽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인공태양, 뭐 핵융합 이러면 다원시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네네. 이제 전력기, 뭐 여기에 이제 메카로도 하나 묶어가지고 관심 리스트로 네네. 저기 하면 충분히 좋겠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또 이렇게 신규 사업 한다 그러면 아, 회사 영업 상황도 안 좋은데 굉장히 재무 구조 엉망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재무 구조 뜯어보면요, 굉장히 건실합니다. 옛날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요. 그 캐시 잘 쌓아두고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0억 후반에서 400억 정도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요. 현금도 네네. 많다. 네. 더 듣고 싶은데 시간 안 돼. 네. 여기까지 메카로 들어갔습니다. 네네. 숨가쁘게 들어왔는데 하여튼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